그래서 우리는 이제 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은 사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학교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과에서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리질리언스 파워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거 한마디 전화로 그 뜨거운 여름에 66개월 오가고 했다는 게 참 사람들이 대개 이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건 위기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고 하나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것도 좋게 변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건전한 사람이 40대와 50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말 화려한 청춘 시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산업사회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가에도 엄청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재미도 많이 본 겁니다. 뭐 무전여행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모든 게 풀렸잖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참 가장 화려한 세대가 40대, 50대고 지금 돈도 그 세대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40대, 50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참 아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위기가 오느냐? 실제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이 또 걸렸다. 그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40대, 50대 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간에 괜찮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병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40대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40대, 50대를 잘 건강하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연대에 오면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나이를 먹는 데 대한 생각도 많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게 정말 참 중년의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전환기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Transition age. 그렇게 전환기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치하면 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연대별로 보면은 40대, 50대가 제일 돈도 많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장도 아직 안전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신경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먹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주죠, 실제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보면 가령 이제 한국의 식당도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완전 메뉴도 바뀌고 또 이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봐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뭐 무슨 어느 나라 음식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요,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이 최고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대개가 보면 이제 발효된 식품이고, 그런데 그 WHO에서는 지중해 식단이 제일 건강하다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음식으로서는 이제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면 지중해니까 뭐 바닷가에는 수산물이 많고 해산물이 많고 또 그리고 그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문제. 그 사람들 굉장히 쾌활하잖아요. 그 식단이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요, 꼭 한 20분쯤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 식단을 최고의 건강 식단이라고 그러냐면 요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먹거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거리는 또 우리 이 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와 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호스테스가 정말 힘든 것은 항상 식탁에 웃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보기도 참 보기 좋더라고. 이렇게 식사 끝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용히 이 산책을 하는 그것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이 최고다. WHO에서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은 조금만 이제 잘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농약 비료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요즘 이제 고맙게도 시내는 이제 유기농을 전문으로 이렇게 먹는 그룹들이 많더라고요. 흑살림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40대, 50대입니다. 아주 건강한 문화를 또 현대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좀 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림픽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면 운동은 뇌를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식사가 끝나면은 약간 걷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약간 걷는 운동이. 그리고 이제 달리기라도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유산소 운동 이제 제일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가 이렇게 뛰면은 그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말고 네 뇌가 사뿐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뇌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사뿐하고 아주 좋아지잖아요. 이 뇌를 위한 운동이 곧 또 바로 우리 몸을 위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이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뇌와 이 장은 밀접한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그러면은 그냥 이 음식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제 전통적인 밥상이 자꾸 이제 우리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거의 한국 밥상을 잘 안 먹잖아요. 국수도 그래요. 국수 먹으면 되는데 스파게티를 왜 먹어야 되는지 우리 애들 꼭 스파게티를 먹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수와도 맞추지도 않는데 비싸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잠깐 습관이죠.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도 외국에서는 그게 완전히 정크푸드다. 그게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외국 사람들도 전부 아주 그걸 멀리하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거기에 너무 탐닉하고 그걸 많이 먹고 있다는 게 참 저로서는 걱정스러운 점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것은 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뭔가 습관이 아주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몇 년 쌓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체온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울 때는 몸을 정말 떨어가지고 좀 덥게 해야 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참 옷도 벗고 시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36도 5도에서 7도 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항상성입니다. 체온의 항상성이. 우리 신체는 이런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네 몸에는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무너지면은 사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수분도 그렇고 염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몸에는 그런 일정한 레벨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 주차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산다 그럽니다. 세계 어느 나라 부고객보다도 우리 한국이 제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파는 곳이라고. 그걸 누가 사느냐? 이 애들은 뭐 어쩌다 그런 애들이 있지만 살 돈이 없잖아요. 이 40대, 50대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귀족적인 그런 부류입니다. 40대, 50대가. 그래서 저는 이 40대, 50대를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건전하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세대다. 이 힘이 있으니까 시장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이 사람들 취향에 맞춰야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오늘의 세계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가 죽지 않고 내볼 수 있는 토대를 이 사람들이 갖다. 우리 시대는 이게 깡통 세대입니다. 우리 저 뒷골목에서 깡통들이 가지고 이래가지고 프라이팬도 만들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가장 화려했던 그런 청춘 시대를 보내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시장 조사가 우리가 참 잘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참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세대가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이 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살 재주는 다 있습니다.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대가 이제는 앞으로 한국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고 또 이 세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세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참 미국, 중국만이 아니잖아요. 일본도 있고 또 소련도 있고 참 우리는 사방에 항상 그런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900개수는 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반도라는 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나라는 딱 역사적으로 난리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런 데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꿋꿋하게 살아남았다.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60년 초에 이제 미국을 갔으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이 군사 정권이 이제 들어와서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때는 그걸 녹색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전국이 막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참 바쁘고 엄청난 변화의 계곡에서 우리가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좀 뭐 세계 2등이 된다 하는 그건 뭐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발전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외국에 이제 요즘 나가보면은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다. 몇 분 후에 네가 이걸 탈 수 있다. 뭐 그런 게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저요 그저께 다도해를 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배를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우선 이제 임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으니까 점심 잡수고 가서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런 공문은 내가 보기를 했는데 자기는 해보기는 처음이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직원이 그렇게 상냥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 그렇다면 뭐 내가 뭐 1시간도 아니라 2시간도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진짜 참 몇 분 만에 세상에 주민등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제가 이 국민학교 때 4학년 때 경산이라는 대구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문화재청에 계셨어요. 신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여름 방학 때 그 뜨거운데 한 30리 됩니다. 왕복이 60리야. 그때는요 막 나름 노래 늑대도 많을 때입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우리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깜깜한데 가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요즘 내가 태어났더라면은 뭐 그런 걱정을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킬 택도 없을까 이겁니까? 근데 내가 큰 심부름에서 억울하신더래. 면장어른 그 회의가 뭐 언제 열린답니다. 그거 한마디 전화로 그 뜨거운 여름에 60리길을 오가고 했다는 게 참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한국은요 머리가 수제입니다. 우리가요 한국 전쟁이 딱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했었으니까 인민군들은 뭐 그냥 내려온 거야. 그게 저쪽 동쪽으로는 포항으로 전선이 뚫려가지고 저 남쪽으로는 진해 마산도 다 뚫렸고 그때 우리 한국 지도에 남은 것은 대구와 부산 경부선 요 연안만 남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학교 문을 여는 겁니다. 난 그게 생각해도 참 우리 정부가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8군이 다 군대에서 다 점령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동대구역 근처가 거기 기와꿀이고 보리밭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영천에서 쏘는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요즘 것도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그거 보면은 그런 그 와중에도 교육이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도 근데 덕분에 서울대학 교수분들도 몇 분 오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때는 뭐 대학을 또 아직 안 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대하는 그 태도는요 참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우리 한국이 하도 그런 그 난리를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가 961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참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 한국은 정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빠른 순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후진 국가에 있습니까? 이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했고, 이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이제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이 가발밖에 없었어요. 예, 60년 초반만 해도 그랬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만들 기술이 없었던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게 참 이 초음속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요즘도 가끔은 진짜 괜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참 우리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력이 우리가 정신과에서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리질리언스 파워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빠릅니다. 이게 똑같이 어려운 숙제가 딱 떨어져도 그때 우리 IMF도 뭐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 IMF에 달러 한 푼이 아까울 그 시절에 그게 미처 해결도 되기 전에
그 5월가의 사기꾼들이 온 세계를, IMF는 그때 우리만 당했지만 이 5월가의 사기꾼들은 2000년 초반에 온 세계가 다 당했고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헤어나온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요, IMF도 미처 끝나기도 전이야.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2년 만에 거기서 나오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2년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를 당해서도 초창기에는요, 이번에 부자 나라들이 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가 부자 나라들인데, 우리도 그럼 부자 나라긴 한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그런 나라가 정말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어려워도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잊어버리면 나라가 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다 마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다 마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